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군 당국이 3월 19일 새벽 치앙라이 메사이 지역에서 미얀마 국경을 넘어온 무장 조직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순찰 도중 10여 명의 무리를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했으나 이들이 총기를 발사하며 도주해 약 10분간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전 후 무장 조직은 미얀마 쪽으로 도주했고 태국 군인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필로폰 323kg이 담긴 개조된 가방 9개가 발견되었으며 당국은 이를 압수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은 최근에도 밀수 조직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려던 곳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에서 탁신 전 총리의 이름을 직접 명시하려 했으나 여당 탁신 명칭 언급을 제한하자 가족 구성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석 총리실 장관이 하원 의장이 받아들였으므로 절차대로 진행되겠지만 총리 불신임안 논의에서 외부 인물을 언급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호칭 수정이 총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토론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허위 정보로 인해 외부 인물인 탁신이 피해를 입을 경우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제1차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각 지방의 전통바지를 홍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리는 송크란 축제 기간 동안 장관들과 함께 코끼리 바지 등 지역 특색이 담긴 바지를 입고 홍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 후 위원회는 전통바지를 착용한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지역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송크란 축제를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며 4월 12일에는 사남루앙에서 퍼레이드와 문화공연, 지역 특산품 시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푸미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해 송환된 위구르족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억류된 것에 사과하며 태국 정부가 법적 절차를 따랐고 중국이 귀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귀환한 위구르족 주민들은 고향이 많이 변했고 정부가 새 거주지를 마련해 주었다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일부는 태국행을 후회하며 귀국 후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푸미탄 부총리는 인권 우려에 대해 질문했지만 귀환자들은 도움을 요청한 적 없으며 송환 후 처벌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타이 법무부 장관이 신장 위구르를 방문해 송환된 위구르족의 생활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태국 정부가 법과 윤리를 준수해 결정을 내렸으며 귀환자들이 가족과 재회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장관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태국은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송환이 인도적 원칙과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이 주류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류 음료 통제법 개정안을 찬성 365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제32조는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브랜드 홍보와 제품 소개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상원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찬성 측은 소규모 주류업체와 지역 전통주 생산자들이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되어 태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전자담배 단속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라폰 총리실 장관은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1741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130만 개에 달하는 전자담배 제품이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경지역 및 온라인 판매망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 규모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위원회와 협력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차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800건 이상 단속됐으며 140만 개 이상의 불법 제품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채무매입 및 신용정보 삭제 제한에 대해 명확한 세부사항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금융습관 조성 및 도덕적 해이 방지, 공정한 대출 접근성 유지, 재정부담을 고려한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정책 설계 시 장기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에너지 대기업인 걸프가 카시콘은행의 지분 3.25%를 인수하며 5대 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배당금 12바트를 지급할 예정이며 주주 기록일은 5월 15일, 배당 지급일은 6월 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타이항공이 교통부 정책에 따라 2025년 송크란 축제 기간 4월 11일에서 17일까지 국내선 좌석 1,500석을 추가 공급하고 항공권 30%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할인 예약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타이항공 판매처, 타이항공 콜센터 공식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할인 적용 노선은 방콕 치앙마이 푸켓 콤켄 우돈타니 우볼라 차타니입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이 가짜 안전벨트 사용을 금지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장치는 경고음이나 경고등을 무력화하지만 사고 시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위험을 높이며 사망 확률이 6배 증가합니다. 태국 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및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국은 어린이용 카시트 사용, 임산부 및 일반 성인의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을 강조하며 오토바이 이용자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 이민국이 3월 19일 불법 차량 운영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은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급 차량을 대여하고 중국어 가능한 태국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콕 수안루앙 지역의 그의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고급 차량 4대가 발견되었으며 이 차량들은 사케우, 치앙라이, 찬타부리 등 국경 지역을 이동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성은 무허가 사업 운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외국인 대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태국인 운전자들도 조사 중입니다. 방콕에서 반복되는 홍수 문제로 인해 클로아이남타이 지역의 배수로를 점검하던 중 대형 콘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차찻 방콕 시장이 클렁떠이 라마사 도로에서 진행된 하수구 정화 작업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은 물이 빠지기 어려운 곳으로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 대형 콘크리트 덩어리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불법 투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방콕시는 장마철을 대비해 하수구 및 운하 정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259개 중 41%가 정화되었으며 배수로 3,803km 중 46%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